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잘못된 편견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우리들은 생각하죠. 유럽 애들은, 서양 애들은 19세만 되면은 독립을 한대.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얘네는 어떤 식으로냐면은 19세가 되잖아요. 독립을 하고 싶어.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스튜디오를 잡아줘요. 그 스튜디오를 부모님이 돈을 다 내줘요. 왜? 이게 루에를 하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은 보증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보증인이 누구냐? 집세를 내줄 사람, 집세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보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이야. 이 집을 파는 사람도, 이 월세를 내주는 그 집주인도 이 19살짜리 핏덩이를 보고서 월세를 내주지 않아요. 이 부모님의 경제 조건을 보고서 내주는 거지. 아무튼 부모님이 얘 돈을 내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이 돈을 다 대줘요. 독립은 하는데 내 힘으로 스스로 자립을 하는 게 아니지.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 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겠죠? 이제 취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월세를 내느냐?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속 내줘요. 자기가 받은 돈은 그대로 저축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리고 그 돈으로 결혼 비용으로 쓰느냐? 아니야. 결혼을 또 해요. 결혼을 할 때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얼마 정도 돈이 들 것이냐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부모님이 돈을 양쪽에서 반반을 대줘요. 왜냐면 얘는 결혼을 거의 샷도에서 하거든요. 성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을 대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아무튼 대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밴드도 부르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 초대한 사람들 그 자는 그 숙소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다 부모님들이 돈을 내주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축의금 문화가 있느냐, 돈이 돌아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랑 남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아. 맞벌이를 하니까 수익이 2배가 되겠죠. 2배가 된다고 저축이 2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더 좋은 집에, 비싼 집에 월세를 한 200만 원 내고 살고 싶어. 파리 내에서. 오케이. 그래서 좋은 집에 루에를 해서 그 집에서 살아요. 그 월급이 2배니까 뭐 살만하잖아. 오케이.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생활비를 빼고 나서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하긴 하는데, 그 저축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돈은 진짜 말 그대로 저축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저축한 돈이에요. 여름 휴가를 위해서. 이들의 휴가를 위해서 모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유럽에서는 부의 과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휴가를 사용해요. 얘가 휴가를 얼마나 잘 보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의 그 척도를 판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좋은 샷도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낸다든지, 아름다운 섬 같은 데 가가지고 얼굴로 태닝하고 칠링하면서 잘 지내고 왔느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 하면은 저축을 하는데 다 쓸 돈을 저축을 하니까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부모님들의 원조가 끊어졌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이 월세를 내긴 해. 하지만 그 월세를 부모님 입장에서 보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부모님이 계속 돈을 보내줍니다. 월세도 보태주고, 이제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으면 장난감, 생활비, 먹을 거 더해서 돈을 얹어가지고 웃돈을 주면서 그 자식을 키우는데 쓰라고 엑스트라 머니를 줘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 부모님은 이게 양로원,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자식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부모님은 부자예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유럽 중산층들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한번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을 절대로 안 파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많아요. 물려받은 집, 자기가 산 집, 그리고 저기 별장으로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 가족들 소유 집,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받은 집이 파리에 있어.
그럼 자손들이 거기 가가지고 공짜로 사는 거예요. 월세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내가 저기 니스 출신이야. 니스 출신인데 거기에 집도 있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샤또도 가지고 있어 내가. 근데 자기 자식이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대학교를 가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들의 그 월세를 내요. 월세를 나와서 번 돈들이죠. 그걸 가지고 자식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죠. 돌려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생 자식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미리 해주세요. 한 2억 정도 해주면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희한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생전에 한 2억 정도는 세금을 안 떼기 때문에 미리 상속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미 돈을 땡겨 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돈으로 계속 월세를 내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원도 같이 받으면서. 그래서 유럽에서 경제적 독립을 정말 내가 이뤘다 하는 경우를 보면 딱 3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두 번째,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가져서 월급이 정말 빵빵하다. 세 번째, 지원해줄 돈이 없다. 부모가 돈이 땡전 한 푼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 요 3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야, 어떻게 30이 넘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가 있냐, 너무 의존적이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이 정말 같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부모님이 용돈을 드렸으면 드렸지 그렇게 등골을 떼먹고 살진 않잖아요. 적어도 걔네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존적이다, 동양 애들은 의존적이다, 한국 애들은 의존적이다, 이런 말에 되게 어폐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